본격적으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캐논 카메라, 미러리스의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는 그 EOS R6라고 해서 캐논에서 많이 만드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의 중간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지 뭐 정확하게 이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상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R6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설명하는 카메라의 모델이 R6가 됐기 때문에 R6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R6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의 그런 기능을 설명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마다 제가 뭐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의 모델을 다 써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물론 R6보다 위에 고급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R5나 뭐 R3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카메라에 있는 기능이 R6에 없을 수도 있고 또 R6에 있는 기능이 R6보다 낮은 사양의 카메라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주로 사용하는 제가 앞에 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라는 거는 이렇게 기능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런 내용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알아두는 것도 좋죠. 뭐 사진을 찍을 때 꼭 필요한 기능 몇 가지만 알아도 사진을 찍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그 엄청난 기능들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기능을 알고 있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꼭 필요한 기능만 알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카메라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셔터 버튼이야 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셔터 버튼 같은 경우 빼놓고 나머지 기능의 그 버튼들은 위치가 다 캐논에서 나온 카메라라고 해서 같은 위치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모델마다 다 위치가 틀리고 기능이 틀린 게 아니라 위치가 틀려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확실한 그런 버튼의 기능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카메라의 외부에 나와 있는 그 버튼들이나 기능들이 있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메라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셔터 버튼입니다. 최종적으로 뭐 노출을 마치고 뭐 구성을 하고 해갖고 됐다 싶었을 때 마지막으로 눌러주는 버튼이죠. 이 셔터 버튼. 여기 셔터 버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검은 점 같은 거, 이 검은 점은 그 리모트 컨트롤 센서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요걸 막아버리면 센서가 작동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리모트 컨트롤 사용할 때 요게 무선 센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거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게 보이다 보니까 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은 뭐냐면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라는 거 지금 이 카메라 사용법을 처음 들으시면서 사진의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전문 용어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용어들 자체를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 카메라 사용법
강의가 굉장히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 피사기 심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사계 심도라는 건 뭐냐면 초점 맞은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았는지, 그걸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웃포커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뒷배경을 흐리고 그 앞에 있는 인물이나 뭐 대상에만 초점이 맞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심도가 낮다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한 곳에 일정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초점이 안 맞아서 흐려지는 이런 사진을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그러고, 그런 걸 심도가 낮다라고 그러고요. 전경부터 원경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 대상이 전부 다 선명하게 찍히는 이런 사진을 우리는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 펜포커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조리개를 조이고 뭐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관광렌즈 계열을 사용하면 심도가 깊어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개방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심도가 낮아진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점이 맞았는지를 잘 이론하고 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조리개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초점이 맞은 부분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조리개를 8이다, 뭐 11이다, 아니면 5.6이다 이렇게 놓고 찍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점이 맞는구나를 촬영 셔터를 누르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측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피사계 심도 버튼인데, 이 DSLR에는 이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에도 있고 DSLR 디지털 일환 반사식 카메라에도 있지만, 미러리스에는 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카메라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R 시리즈, 특히 R6나 뭐 그 이상 되는 카메라에는 요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걸 이용해 주시면 촬영하는데 훨씬 더 결과물을 미리 예측하고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요게 하여튼 피사계 심도 확인 버튼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있는 요 버튼은 뭐냐면, 렌즈를 뗐다 붙였다는 탈부착 버튼이죠. 그러니까 렌즈 해제 버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렌즈를 끼고 빼고 교환 렌즈를 사용할 때 그때 요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렌즈 해제 버튼이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마개는 뭐냐면 우리가 바디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렌즈에도 렌즈 앞에 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렌즈하고 바디를 분리해서 카메라 백에 넣다든가 할 때 부피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분리해서 넣을 때 바디에 들어가는 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디캡을 끼워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바디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작지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양쪽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요건 뭐냐면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동영상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스틸 카메라, 무비 카메라 해서 이 분야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들은 동영상 기능이 더 많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스틸 사진 기능보다는 이 동영상, 무비 촬영 기능이 훨씬 더 보완이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죠. 왜냐하면 비디오 기능을 빼버리면 카메라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쓸데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촬영 기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카메라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만인데, 그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 기능이 있어야 오디오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화면의 왼쪽에 보면 또 이렇게 창 같은 게 하나 뚫려 있죠. 요건 뭐냐면 이 셀프 타이머 램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타이머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셔터의
모드 설명할 때 또 나오는데, 내가 직접 셔터를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뭐 삼각대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속 셔터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노출로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 그럴 때 이 보조 셔터라고 하는 전자 릴리즈라든가 리모컨이 없을 때는 아무리 삼각대에 단단히 고정을 해도 셔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카메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아주 정밀한 사진을 찍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사용한다든가, 남이 셔터를 눌러주지 못하는 경우, 내가 셔터를 못 누르고 찍어야 될 경우, 그럴 때 뭐 셀프 포트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 찍어야 될 때라든가,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어디 여행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셔터를 맡기기 싫어서 삼각대에 설치해 놓고 셔터 버튼을 누가 눌러주지 않고 찍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셀프 타이머라고 그러는데, 그 셀프 타이머를 해놓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깜빡깜빡 그걸 보여주잖아요.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시간이 다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리까지 나오면서 삐비빅 하면서 이게 발광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셔터가 탁 터지는 요거거든요. 요게 셀프 타이머 램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크게 중요한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죠. 바디 위쪽에 보면은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캐논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요 위쪽 화면 여기에 조그만 또 LCD 창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에 대부분의 정보들,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라든가 감도라든가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이트 바란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런 구조로 대부분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LCD 쪽이 모드 활성화가 DSLR보단 좋기 때문에 그쪽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위쪽은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부터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토성인지 목성 같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 표시는 제가 왜 이 표시를 카메라마다 해놨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지만 무슨 깊은 뜻은 있겠죠. 근데 이건 필름 카메라부터, 옛날 오래된 필름 카메라부터 쭉 지금까지 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가 뭐냐면 초점면이에요. 초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미지 센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뭐 필름 카메라로 얘기하면 여기에 필름이 지나간다는 그 위치를 표시해 준 겁니다. 필름면, 초점면, 뭐 이미지 센서면.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초점면을 표시하는 기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오프 이거 파워를 껐다 켰다 하는 요거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건 뭐냐면 핫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핫슈라고 얘기해서 전자 후레쉬 전기 접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레쉬도 크게 뭐 네 가지인데, 뭐 내장형 후레쉬가 있고,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 후레쉬가 있고, 핫슈에다 꽂는 클립온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싱크로 코드에다가 접점 코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글리본 타입이 있고, 또는 그 대형 스튜디오에 가면 큰 대형 스트로보가 있지 않습니까? 후레쉬. 그런 대형 후레쉬가 있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지만, 요 핫슈에다 꽂고 찍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휴대성도 좋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서 후레쉬 사용할 때는 접점을 여기다 꽂아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핫슈, 요걸 핫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자 후레쉬 접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촬영 모드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모드 다이얼. 그러니까 모드 다이얼이죠. 모드 다이얼. 뭐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건데, 뭐 M은 수동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우선 모드, 프로그램 모드, 플렉시블 모드, 자동 모드, 뭐 B 셔터, 뭐 이런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C1, C2, C3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요. 뭐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모두 기본적인 모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기본적인 모드가 요 모드 다이얼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모드에 두고 촬영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찍을 것인지에 따라 적정한 설정 모드를 결정하면 훨씬 촬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드의 기능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보시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앞 화면에서 요게 셔터 버튼이고요. 요건 그 다중 기능 버튼이라고 그래서 다중 기능. 그러니까 다기능 버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보면 메뉴를 설정하다 보면 지금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설정 다이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다기능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다이얼이고 요게 퀵 컨트롤 다이얼 1, 그 다음에 뭐 뒤쪽에 가면 또 퀵 컨트롤 다이얼 2, 그 다음에 멀티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LCD가 있고 해서 뭐 다섯 개의 그 메뉴나 이런 걸 설정해 줄 수 있고 조절해 줄 수 있는 다이얼이 DSLR이나 그전 카메라에 비해선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게 뭐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다기능 버튼이라고 해서 멀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멀티 컨트롤러는 아니고요. 그 다중 기능이라고 그래갖고 정확한 그 명칭이 그 다중 기능 버튼입니다. 제가 다중 기능인지 헷갈려갖고 지금 잠깐 봤는데 다중 기능 버튼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꼭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중요한 그 설정 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감도죠. 이게 ISO가 감도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합니다. 한 장씩 찍을 것이냐 연속 촬영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셀프 타임을 놓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샷 뭐 캐논이니까 캐논 원샷 뭐 그 다음에 AI 서버 AI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그 기능을 선택해 주는 거. 이거 뭐냐면 초점이 맞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정물을 찍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확한 초점으로 찍을 것이냐,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찍을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초점 기능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WB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화이트 바란스를 조정해 주는 거. 자동으로 놓을 건지, 태양 모드로 놓을 건지, 백열등 모드로 놓을 건지, 형광등 모드로 놓을 건지를 그 아까 얘기한 그 다중 기능 버튼을 누르면 이런 버튼이 나와서 키 컨트롤러나 멀티 컨트롤러로 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내가 조작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동영상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노출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출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지금 당장은 그냥 노출 보정 기능이구나.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찍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찍든가 플러스로 놓고 찍든가 하고 싶을 때 이 보정 다이얼을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중 기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이 나와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빨리 조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요 빨간 버튼이 있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동영상 모드에 놓고 요걸 누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 그러니까 녹화할 수 있는 그 녹화 버튼이고요. 처음에 누르면 ON이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오프. 그러니까 녹화가 다 되면 눌러주면 꺼지는 거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다중 기능에서 몇 가지 설정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분명히 설정을 내가 바꾸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고 결과를 딱 보면은 사진 상태가 이상해져서 보면 설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설정한 기능을 잠궈버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락을 걸어버리면 내가 설정한 기능들이 고정이 돼갖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락 기능도 가끔 사용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킥 컨트롤 다이얼이라고 해서 뭐 셔터 버튼이나 조리개라든가 뭐 또 내가 설정 모드를 어디로 옮길지 그럴 때 사용해주는 그 다이얼이다. 그래서 전에 카메라들은 여기 메인 다이얼하고 요 킥 컨트롤 다이얼하고 두 가지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이따가 보여드릴 뒷면에 킥 컨트롤 2라고 캐논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조정해 줄 수 있는 다이얼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버튼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3개의 버튼이 또 있습니다. 3개의 버튼이. 요거까지 요거 지금 붙였어요. 이건 멀티 컨트롤러라고 해서 다이얼처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각대라든가 모노포드 같이 요즘은 다리에 이제 그 헤드를 끼는데 카메라를 고정해 줄 수 있는 헤드를 끼는데 그 헤드가 볼 헤드를 많이 쓰거든요. 볼 헤드라는 건 일일이 뭐 이렇게 나사를 풀어갖고 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버튼을 손잡이를 꽉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자유자재로 360도라든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요게 이따가 뒷면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게 멀티 컨트롤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설정이라든가 조절하기가 편리한 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 3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처음에 AF1이라는 게 있습니다. AF1. 근데 요 기능은 별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카메라는 제가 아직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갖고 많이 사용해 보질 않고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수강생 분들이 갖고 오는 카메라로 뭐 니콘이나 그다음에 뭐 수온이나 이런 걸 만져봤지만 자세하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논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른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조작해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캐논은 이 셔터 버튼에서 요 앞에 있는 셔터 버튼에서 이 반셔터 기능이라고 그래갖고요. 셔터를 꽉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근데 살짝 반만 누르면 뭐 초점이나 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F1이 이거 초점을 딱 맞추고 반셔터에서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손을 떼지를 않으면 그 초점이 고정이 돼요.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화면을 바꾼다든가 구도를 바꾼다고 해도 이 반셔터에서 손을 떼지 않느나 처음에 초점 맞은 곳에 고정이 돼서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반셔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AF1이라는 건 이 반셔터로 사용하지 않고 이 AF1을 누르면 초점을 맞춰주고 손을 떼지 않으면 초점이 고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초점이 고정돼서 이걸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삑삑 소리가 납니다. 카메라에서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맞으면 띠딕 소리가 나듯이 저 AF1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 버튼인데 요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말씀은 요 셔터 버튼 갖고 하면 되는데 근데 좀 약간 손끝이 둔한 분들이 반셔터로 측정한다고 해서 셔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필름 카메라에선 필름이 소비되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뭐 잘못 누른다고 해서 뭐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셔터 버튼에서 반셔터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버튼이 따로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꽃이라고 해야 되나 요 이니셜 요 버튼은 뭐냐면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E 락입니다. AE 락.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토 익스포저 락,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반셔터를 이용하면은 노출을 맞추잖아요. 노출이 측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구도를 바꿔버리면 노출이 바뀌죠. 근데 셔터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면은 처음에 초점을 맞춘 부분에, 그러니까 노출을 맞춘 부분에 노출이 고정돼 있어요. 구도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요걸 사용해도 노출이 고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출이 고정이 돼서 구도를 바꾸든 뭐하든 처음에 측정한 대로 노출값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걸 측정해서 눌러보고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테스트하면서 눌러보니까 한 4초? 한 몇 초 만에 요 기능이 이제 우리가 딱 사진을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요 아까 표시된 이니셜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이모티콘 같은 요 그림이 이렇게 설정이 요게 나와 있을 때는 노출이 뭐 구도를 바꾸고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노출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몇 초 순간이 지나면 요게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노출 고정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무튼 AE 락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이니셜이 아까 말씀드린 요거다라고 해서 AE 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AF1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버튼이다. 근데 요거나 요 두 가지의 기능을 요 반셔터로 다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별도로 이렇게 밖으로 돌출시켜 놓은 것이다. 근데 굳이 반셔터만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 요걸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맨 오른쪽에 요거는 뭐냐면 오토포커스 설정 모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토포커스 설정 모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자동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이 자동 초점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또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이 안 맞고 초점이 다른 쪽으로 맞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바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반셔터에서 구성을 바꾼 상태에서 찍어버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분명히 오른쪽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라고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다 보면 왼쪽이나 가운데로 초점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초창기 때 AF 시스템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오토포커스 설정 모드가 상당히 폭이 넓어져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캐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오토포커스 존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쓰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해주면 되고, 그때 아까 얘기한 이 포커스 초점 설정 모드를 누르면 요게 LCD상에 뜨면서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어떻게 다른 특징이 있는지는 제가 메뉴 설정 들어가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요 위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동 초점 때 요런 게 떠요. 그러니까 자동 초점대로 요게 안 뜹니다. 근데 수동 초점대 하면은 내가 초점링을 돌리면 요 세 점이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맞아지게 해놓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동 초점에 훨씬 더 편리함이 있어요. 요걸 분산되어 있는 세 개의 점을 한 곳에 맞춰주게 돼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수동 초점. 수동 초점으로 설정을 했을 때만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이쪽의 기능은 다 설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화면 뒤쪽, 화면 뒤래요. 카메라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 DSLR
그 후반에 나온 DSLR 카메라들도 이렇게 LCD가 180도 돌려서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열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DSLR이든 미러리스든 다 망라해서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그래서 서로 감도도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노출 보정, 조리개값, 뭐 셔터값, 그 다음에 초점 포인트도 당겨서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해서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 기능을 락시키는 게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락을 걸어놓지 않으면 또 이렇게 LCD를 열어둔 채로 카메라 어깨에 메고 다니다 보면 설정이 자꾸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치면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촬영을 안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 뭐 설정한 게 바뀌어서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LCD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그냥 참고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LCD에 나온 사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확인해서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바로 삭제 버튼을 누르는 분들도, 성질 급한 분들도 많은데 그건 아주 진짜 잘못된 버릇입니다. 절대 LCD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진의 최종적인 판단은 원래 프린트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판단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인데 꼭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백업을 해놓고 큰 화면에서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줘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LCD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LCD를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야외에서는 빛 반사가 생겨갖고 LCD의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 잘 안 보이는 거를 막 억지로 보면서 삭제 버튼을 누른다는 것도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필름 사진하고 디지털 사진하고 촬영하는 양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필름 사진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36카트짜리 한 롤, 두 롤 뭐 이렇게 뿐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쉽게 셔터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뭐 필름값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옛날에는 뭐 필름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에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다 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분들은 뭐 몇백 카트는 기본이고 어떤 넋 빠진 사람들은 몇천 카트씩 찍는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도대체 그건 제가 또 이해가 안 가요. 몇천 카트. 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3천 카트를 찍었대나 뭐 이러고 제가 미국에 살 때 거기에 사진 동호회 뭐 사이트가 다른 사람들 사이트가 있어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찍은 사진을 몇 장 올려놓고 하는 말이 오늘은 촬영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네요. 뭐 400카트 값 분이 못 찍었네 뭐 이런 식으로 400카트 분이 못 찍어서 굉장히 열심히 안 찍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글을 보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도 그런 상황들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저도 그냥 막 누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확실한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한번 찍어볼까 하고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오면은 뭐 실제로 이동거리 빼고 실전 장소에서 사진 찍는 시간은 그렇게 서너 시간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100카트는 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200카트는 안 넘어봤어요. 근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백업해서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찍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LCD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장 한 장 필름 사진처럼 더 신중하게
찍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고, 왜냐면 집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현상이랑 과정을 끝나야 1차적으로 결과물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최대한의 그 완성도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고, 많은 생각을 갖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촬영의 양은 적더라도 완성도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LCD를 막아라라는 주장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라이카에서 몇 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인데 LCD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 정상원이의 호소가 통했나 보다. 그래서 직접 사보지는 못했지만 자료 화면으로 봤더니 진짜 그냥 디지털이라고 하니까 디지털이지 겉으로 봐선 필름 카메라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LCD가 없는 카메라가 실제 상황에서 나왔었고, 근데 다른 카메라들은 이 붙박이었잖아요. LCD가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틸트니 이렇게 돌려서 각도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에다가 덮을 수가 있게 해놓으니까 LCD를 막으라라고 20년 넘게 소리쳐왔던 정사원의 효과가 호소가 좀 통했나 보다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덮고 찍거든요. 가능하면 안 보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는데, 중요한 거라든가 하는 거는 가끔 봐요. 100%안 보지는 않습니다. 돈 받고 찍는 사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가능하면 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걸 덮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덮어서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금 LCD 화면이 돌아가는 요걸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설정이 되는 건데, 지금 요 카메라 보면은 요게 지금 요게 파인더죠. 파인더.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는 파인더가 두 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LCD도 뷰 파인더 역할을 해주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요게 기본 파인더였어요. 그다가 일환 반사식, 그러니까 DSLR 같은 기능으로 흉내를 내는 요런 뷰 파인더가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는데, 요건 지금 파인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뷰파인더를 보려고 눈을 갖다 대면 요 LCD는 꺼집니다. 아래에 있는 LCD. 눈을 띄고 이걸 보면 위에 있는 파인더가 꺼지는 거예요. 그 접촉을 나타내는 요게 센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서.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다른 강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녹화 방송.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낌새를 눈치를 못 채지만 녹화 영상입니다. 녹화 영상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뷰파인더 상에서 대상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미러리스 카메라는 파워를 끄게 되면 요 파인더에서도 대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얼 같은 게. 요게 뭐냐면 요즘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는 나와 있는 시력 보정 다이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더의 눈 도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초창기에 이거는 고가품의 카메라에만 있었던 그런 액세서리였는데, 요즘은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에도 다 달려있는 이 시력 보정 다이얼이다. 그러니까 내 눈과 파인더의 내 눈의 도수를 파인더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하나 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 초점은 당연히 카메라가 맞춰주지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상이 선명해야 어떤 걸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라든가, 특히 수동 초점할 땐 더더욱이 파인더에서 대상을 보고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인더의 도수가 내 눈하고 안 맞으면 이게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력 부정 다이알이라는 게 있어서 파인더의 눈도수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꺼멓게 돼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카메라마다 붙어 있는 위치는 좀 틀리지만 대부분 뷰파인더 옆쪽에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잠깐 설명해드린 멀티 컨트롤러라고 해서 다이얼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씩 누르면서 회전하면서 해서 아주 좀 더 편리하게 설정이나 모드 선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멀티 컨트롤러가 있는 게 좀 편리하다라는 얘기고, 요 AF1이나 AE락 그 다음에 초점 설정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위에 세 버튼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건 뭐예요? 돋보기 같은 버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배가 커집니다. 배가 몇 배, 10배인가 뭐 하여튼 배로 커져요. 그래서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카메라들은 DSLR 제가 썼던 카메라들은 누를 때마다 이게 몇 단계로 더 커지는데, 지금 요 R6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딱 한 스텝만 커져요. 커지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든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든 파인더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기 전에 이미지 플레이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사진 찍힐 때 파인더를 보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요 대상이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버튼이 되는데 한 번 누르면 50%인가 하여튼 배로 커지고, 그 다음에 10배까지 커진 걸로 해요. 두 단계로 누르면 10배 정도 커갖고 대상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초점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DSLR이나 이런 카메라에 있었던 그냥 찍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에서 지금은 촬영할 때 이미지를 크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해져 있다라는 이런 돋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포는 지금 내가 카메라에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플렉시블 밸류에 그 다음에 뭐 1936장을 남은 카트가 찍을 수가 있고, 지금 89장인가 뭐 이렇게 찍었다라는 그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배터리가 나와 있다, 떨림 방지 기능 설정돼 있다, 킥 버튼, 요 킥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도니 뭐 이거 지금 설정돼 있다, 노출 보정, 졸개값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포 버튼을 누르면 요런 화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아주 다른 배경 화면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 단계로 변화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요게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게 일반적인 설정 방법이고, 요게 그 인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설정 방법.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런 거하고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설정으로 해놨는지, 화이트 바란스는 오토로 했구나, 초점은 어떻게 했구나, 뭐 풀사이즈 화면이 풀로 했는지 정방형으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은 매뉴얼 초점인지 자동 초점인지, 하여튼 이런 기본적으로 내가 카메라에 설정한 그런 기능들이 인포라는 걸 누르면 LCD판에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렇게도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빈 화면도 나오더라. 여기서 MF, 그러니까 수동 초점 버튼 요거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오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고 싶으면 요걸 누르면 원상으로 복귀하는데, 인포 버튼을 눌러도 원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하여튼 요게 내가 설정한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인포 버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 킥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킥 버튼 아마 맞을 거예요. 킥 버튼이라고 해서 메뉴로 들어가서 모든 걸 기본적인 걸 복잡하게 설정을 하지만, 그 킥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복잡한 메뉴에서 설정 방법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정갈하게 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오토포커스의 초점
설정 모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동 초점인지 자동 초점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파일 포맷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 초점 측광 모드, 또 뭐예요, 그 화이트 밸런스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사진을 찍을 때 꼭 필요했던 기본적인 설정 모드가 킥 버튼을 누르면 메뉴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설정을 전부 다 해주기 위해서는 메뉴 버튼을 써주는 게 기본이지만 이 킥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퀵 버튼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봤던 그 다중 기능 버튼도 있고, 다중 기능 버튼보다 킥 버튼이 범위가 좀 넓은 거고요. 다중 기능 버튼은 5가지로 압축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능들을, 중첩된 기능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킥 컨트롤 버튼이라고, 또 같은 킥 컨트롤 다이얼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킥 컨트롤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능이, 메뉴라는 거는 뭐 아주 카메라에 설정된 기능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메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나 그 기능의 특징이라든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왜 알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걸 제가 이 메뉴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의 설정이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이 퀵이라든가 이 다중 기능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한 기능들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요 레이시라는 건 요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레이시라는 거를 쓸 생각도 안 해봤고, 이게 카메라에 있는지도 자세히 보질 않았는데, 그 DSLR에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요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뭐 등급을 분리한다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중요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진을 찍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기능들이 또 워낙 많고 새로 생긴 기능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하다가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이거 알면 진짜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능 같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요건 뭐 당연히 플레이 버튼이죠. 찍은 이미지를 확인한다든가 동영상을 확인하는 그런 거고, 요건 뭐예요? 삭제 버튼, 딜리트 키라고 그래서 삭제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 이 사진 지울래 안 지울래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누르면은 전부 지울래, 요 한 장만 지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CD를 보면서 딜리트 키는 절대 누르지 말아라 라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물론 잘못 눌러서 지우면 안 될 파일을 지울 때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복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메모리 카드에서 삭제는 되더라도 그 리커버리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바로 오늘 1시간 전에 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일수록 100% 복구가 되거든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LCD에 보이는 이 화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참고로 보는 거지, 이게 결정적으로 사진의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름 사진 할 때 콘택트 프린터라고 그래갖고 밀착을 합니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라는 건 음과 양이 반대라 필름만 봐갖고는 정확한 판단이 더 안 돼요. 그리고 필름 사이즈도 좀 작고, 그러니까 그 필름 사이즈만하게 복사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컨택트 프린트 밀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밀착을 보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느낌만 보고 선택을 해서 프린트를 해갖고 사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봐야 되는 거지. 여기 LCD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더 이상 못 커질 것 같은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쫙 봐오면 이제 처음에는 LCD가 점점 커졌어요. LCD가. 그래서 지금은 이만하게 된 거지만 옛날에는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는 DSLR로 나왔던 카메라의 LCD는 그 임지 센서의 풀프레임보다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LCD가 작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좀 커졌죠. 그래서 좀 정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사용하는 걸 제가 권장하지 않고요. 요 세트라는 건 뭡니까? 설정을 해서 OK를 눌러주는 거죠. 어떤 거를 이걸 누르든 뭘 누르든 설정이 됐다 그래서 뭐 감도를 800으로 했든 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트를 눌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뒤에 있는 기능들은 이게 다 전부고요. 그 다음에 바디의 측면이죠. 측면 보면 우리가 카메라를 잡았을 때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커버들이 있죠. 여기 지금 뭐야 USB, 그 다음에 HDMI, 뭐 마이크, 헤드폰, 그 다음에 이걸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전자 릴리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마이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이 워낙 강조되는 카메라들이다 보니까 마이크나 헤드셋을 낄 수 있는 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리 리모트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와이파이가 됐을 때 스마트폰에다가 카메라 앱을 깔면 리모트 컨트롤도 되고 다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전자 릴리즈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전자 릴리즈를 사용할 때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DSLR 구형하고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는 전자 릴리즈를 꽂는 접속하는 그 코드가 틀려요. 그래서 옛날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카메라를 이렇게 미러리스 쪽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면 또 요걸 따로 사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고 요거는 USB 연결해서 화면에 본다든가 뭐 이럴 때 HDMI 같은 경우에 요런 기능들이 화면에 카메라 왼쪽에 이 뚜껑을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크게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크게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으면 이렇게 SD 카드를 꽂는 접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는 보통 기본은 이제 SD 카드를 하나 꽂는데, 그러니까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CF 카드라는 메모리 카드가 좀 두텁고 큰 그걸 꼈었고요. 그 다음에 CF하고 SD를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나왔는데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는 카메라를 좀 더 경량화 소프트화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SD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건 2개 꽂게 돼 있다. 그래서 SD 카드 하나만 꽂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SD 카드들은 동영상 기능이 완전히 보완되다 보니까 SD 카드의 용량도 넓어져서 하나만 꽂아도 얼마든지 충분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한 번 나가서 3, 4천 장씩 찍는 그런 머리가 좀 빈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장 갖고 턱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슬롯이 2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전혀 필요 없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요즘 추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열어서 제가 찍었는데 열린 김에 말씀드리면 이 캐논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전장치가 좀 다른 브랜드보단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후레쉬를 꽂으려면 하슈에다 꽂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카메라 배터리를 뺀다든가 그 다음에 SD카드를 뺀다든가 할 때는 이 동작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해줘야 돼요? 파워를 오프 시키고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 쇼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회로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모든 걸 파워를 끈 상태에서 SD카드도 빼고 배터리도 빼고 그 다음에 전자 후레쉬도 장착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수 쪽 빼고는요 이 메모리 카드 뚜껑을 딱 열면 파워가 오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을 딱 누르면 파워가 오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하수에다 카메라를 꽂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럴 때 분명히 파워를 오프 시키고 후레쉬를 장착해 주는 게 상당히 안전하다.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만에 하나가 자기한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안전수칙은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들보다는 캐논이 좀 더 편리하고 또 안전성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배터리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아니 배터리 삽입하는 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딱 누르고 열면은 파워가 오프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삼각대 트라이포드나 모노포드 외다리 거기에 마운트를 접촉할 수 있게 돌려주는 그 나사 홈이죠. 요 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그 시리얼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는 뭐냐면 바디에도 있고 렌즈에도 있고, 요건 전 세계에서 요 번호는 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주민등록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스크리트 넘버라고 그래서 사회보장번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개인의 코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드. 자기 일렬 번호인데, 요게 그 카메라 일렬 번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록해 두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카메라를 잃어버렸으면 찾을 확률은 써놓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카메라를 잃어버리면 찾을 확률은 거의 0%인데, 그래도, 1%의 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렬 번호를 적어 놓으면 내 카메라다, 내 렌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적어 두시는 게 좋다. 뭐 적어 두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돈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카메라나 렌즈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 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곽에 나와 있는 기능 버튼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 단점이 뭐냐면 자꾸 연관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지고요. 근데 꼭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사진을 배웠으면 하는 게 저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에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강의를 올려놓으면 30분짜리 뭐 이런 거 올려놓으면 평균 시청 시간이 뭐 2분 40초 뭐 이래 5분을 넘기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강의들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짧게, 근데 또 욕심들은 많아서 짧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자 하는데 100% 제가 장담하지만 짧으면서 많이 배울 수는 없습니다. 숏컷이라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우겠다 하면은 그것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시간 투자 없이 성과만 크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사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라는 점 앞도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